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뭐 한 3주, 4주 정도 있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위치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역 맡은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장이 위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역 맡은 구간에서는 이 장이 꺾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는 매도 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Why? 도대체 왜 역 맡은 구간에서는 올라가면 얘가 매도였을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빅픽처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2부 방송에서 디테일을 말씀드리지만 왜 얘가 역 맡은 구간에서 가서는 두들겨 맞았을까요? 이건 바로 요번에 주가 올라가는 것이 누차 얘기했던 대로 가바닥이었지 진짜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거, 만약에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대로 속수무책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무엇을 구별하지 못하냐면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공개 강의할 때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쭉 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소장님 내일은 주가가 뜰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내일 주가가 뜨면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 형성에 무엇이 도움이 되죠? 이분이 질문한 건 추세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친구 뭘 질문할 걸까요? 파동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쓸데없는 걸 질문한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솔직히 아마 거의 일반 투자자들 100명을 자꾸 물어보면 90명 정도 그냥 겸손하게 해서 90명 정도가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해야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저는 아닌데요 그러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매매가 어떤 매매냐에 따라서 내가 추세와 파동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이따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요번에 주가 올라갈 때 여기가 우위가 매도였던 것은 요번에 상승이 쉽게 하면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냐면 추세의 기준에서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승할 때도 주가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요. 하락할 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큼 투자를 하셨어도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심지어는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TV에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저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라고 제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점심 방송에 요새는 뭐 제가 미국 다녀오니까 그 나의 투자가 없어졌던데 항상 거기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얘가 아직까지 아닌데 거의 그거를 1년 동안이나 그 고민했어요. 한 1000포인트 빠지는 동안에. 그래서 방송할 때 신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신군, 이거 아직까지 아닌데 이거 좋은 얘기부터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나쁜 얘기부터 하는 게 나을까? 신군 기억나죠? 아마 네.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장이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러면 막 저기 하시잖아요. 그게 또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던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얘가 다행히 반등은 들어주네요.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주가는 나중에 보면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간 다음에 요번 장이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난 2020년도 3월 달에 주가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작년 6월 25일 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얘가 1년 정도 지금 1년 이상을 빠지고 있잖아요. 지수도 10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싫다고 내가 지금 공부해 놓지 않으면 내가 주식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하면 얘는 또다시 여기처럼 똑같은 상승장이 오고 똑같은 하락장이 올 때 또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소위 미워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다음에는 매매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는 미리 여기서 학습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사이클, 즉 반복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얘가 미워도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주가는 우상향하는 부분들 말고도 또 하나는 돈 자체가 물론 요새 이제 돈 가치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지만 돈 가치 자체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캐시 위주 트래쉬의 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딘가 나는 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돈가스가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하려면 나는 어딘가 투자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미워도 다시 한번 얘는 꼭 해야 된다.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번 주가 올라갈 때 얘는 영마틴에서는 매도 구간 사이클이었고 아마 여러분들 제목만 보셔도 오늘 이 제목 말고요. 제가 이제 다시 작성하려면 이 앞에 타이틀 같은 거 저도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이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5주 내내 계속 이번에는 가짜, 진바닥은 어제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가 진짜 이 앞에 마지막에 타이틀이 뭐냐면 영마틴 꼭지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 그죠? 뭐 이미 여러분께는 제가 미국 가 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영마틴에서 두 맞으면서 이제 2,300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심하게 빠질까? 여러분들은 그럼 당연히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때문에요라는 얘기는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를 알아야 얘가 바닥이 어떻게 오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바이벌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 외에는 여러분들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 길이 어딘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것은 나중에 10시 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지난 6월 달에 장이 폭락을 주면서 그때도 2,300을 순간 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이게 만약에 진짜 바닥이어도 여기로부터 제가 몇 개월 내지 몇 개월을 있어야지만 바닥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냐면 한 4, 5개월 정도. 그거 좀 한 달 깎았네. 한 5, 6개월 정도. 네. 예, 4, 5나 마찬가지죠. 한 5, 6개월 정도 있어야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안다. 즉 얘는 월봉상에서 얘가 과매도 구간에 지금 장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내려갈 때 과매도거든요. 여기가 온 다음에 얘는 월봉은 너 얼마나 많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니? 그럴 때 월봉을 보지만 또 하나 일봉에서는 바닥을 찍을 때 제가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A 타입, B 타입, C 타입. 그중에서 이 장이 가장 빨리 바닥을 찍는 방법은 한 5, 6개월 정도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C타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C타입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연속곡 보듯이 계속해서 보셨던 분은 벌써 이 장이 A탑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생소해서 그러신 거예요. 조금만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와 나의 미래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알고 매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장이 진바닥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진바닥에 나오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부터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해볼 텐데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듣던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딱 보시면 일일이 보지 않아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제목들도 완전하게 갈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지금은 주식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목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자기 급락할 때 그런 분들은 많이 불려다니죠.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우리가 소위기엔 딱터 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려다니고 있죠. 근데 또 이쪽을 딴 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절호의 찬스. 10년도 너무 짧았던 모양입니다. 20년 만에 오는 찬스, 40년 만에 돈이 이쪽으로 모인다. 꼭 사야 될 뭐 종목. 신문도 봤죠? 네. 야, 이거 제가 봐도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죠? 아니, 근데 다들 보면 나와서 출연진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출연진이에요. 나름대로. 그 해답을 사실 제가 이미 제가 일주일 전에 한국 왔거든요. 그때 이미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한테는 두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써와봐라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서 나름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딴 데서 들은 것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김종철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하면서 빅픽처 이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분들은 디테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드디어 영마틴에서 꼭지가 나왔습니다. 이 영마틴에서 여기 1번의 영마틴은 바로 120선이고요. 여기의 영마틴은 여기
맥시멈 여기까지 갔습니다. 240입니다. 신군, 역마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죠? 120과 그렇죠. 240. 이게 다 역마틴이에요. 그중에 우리나라 시장은 앞에 120에서 두들맞은 거고요. 미국 시장은 좀 더 많이 가서 240에서 두들맞은 겁니다. 그 원래 정석은 어디냐면 밑에 20이 요게 외바닥이었죠. 얘가 외바닥이면 이거는 진바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가 외바닥일 때는 어디서 맞는 게 원래 정석이냐면 60. 예, 그렇죠. 원래는 60에서 맞는 게 정석이죠. 근데 얘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역마틴까지 갔을 때 어느 나라 장이 정석적인 코스로 움직인 거냐면 일반형. 항상 주가 올라갈 때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일반적일 때 너 어디서 두들겨 맞니? 와. 그다음에 세력형일 때 어디서 두들겨 맞니?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이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거예요. 여기서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더 많이 올라가서 240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얘가 가바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지금 얘가 꺾어지는 각도를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다 이렇게 맞는 거는 물론 여기까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는 두 번째 문제치고요. 내려가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바닥을 찍을 때 어디가 먼저 바닥을 찍고 더 많이 가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더 많이 가야 되고 미국이 먼저 턴해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 사이클은 상승기가 2배가 더 길고요. 기본이 슈퍼사이클까지 있고요. 내려갈 때는 오히려 우리가 내려갈 때 18인데 얘들은 13개월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로 올라갈 때 S&P 500이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막연하게 패드가 긴축에 들어가서 빠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도 실력이 안 늘어요. 항상 모든 것은 기본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먼저 던져드리고 싶은 첫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항상 주가는 세수의 물의 온도와 같아요. 하나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경기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담겨 있어요. 그럼 주가는 어떨 때 올라가느냐? 근데 거의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때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바깥에 활동도 없고 앞으로 경기는 굉장히 침체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찬물이거든요. 근데 왜 바닥 치고 올라갔을까요? 금리가 제로금리였었고 다시 양적 완화를 했었고 회사채를 매입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번에 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롬 파웰 의장이 이걸 끝난 다음에 아마 역대 제일 무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왜 인플레가 심하게 왔느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08년도 때 그때 양적 완화를 처음에 벤 버냉키 의장이 도입했을 때는 그때는 돈을 지금처럼 맨스트리트에 뿌려준 것이 아니라 월가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항상 스탠바이고 있으면서 우리 아무 일 없어. 니들이 언제든지 돈을 원하면 나는 돈을 내줄 준비가 있어 라고 해서 월스트리트에다 돈을 공급한 거지 실제 시중에 뿌려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롬 파웰은 이 돈이 어디다 뿌려준 거냐면 메인스트리트가 돈을 뿌려준 겁니다. 쉽게 해서 개인의 호주머니에다 꼽아준 거니까 이게 곧바로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다른 데 같으면은 한 3년 이상 걸쳐서 쏟아 놓을 그 돈들을 불과 3-4개월 만에 한꺼번에 폭우처럼 쏟아놨다는 것이 두 번째 실책이고요. 세 번째 실적은 바로 우리가 연준은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와 인플레 타겟팅 두 가지를 보는데 처음으로 듣는 소위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에버리지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우리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왜? 이 앞에 쉽게 해서 2%를 타겟팅으로 했을 때 이 앞에 만약에 물가 상승이 제로였으면 다음에 4% 올라가야 평균이 맞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늦춰지면서 행동이 늦어졌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양념으로 뿌려준 게 누구냐면 조 바이든의 무능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작 좀 연준 의장을 임명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자꾸만 임명을 미루는 바람에 이게 그만큼 늦어졌다는 것도 또한 월가의 한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산불이 엄청나게 번지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라는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다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건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엄청나게 지금 모든 걸 갖다가 돈을 전부 다 흡수해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그냥 마치 그 흡입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쫙쫙쫙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위기가 터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의 효과는 금세 나타나지 않죠. 언제 나타납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텀을 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여긴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들은 단순하게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느 정도 이머징 시장 쪽에서도 견조한 나라들이 이제 9월이 지나가면서 10월, 11월, 12월 내년 이렇게 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하면 나오게 될 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급락급등 다음에 완만한 조정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빠지는 거는 우리는 환율 때문에 빠진다고 하지만 물론 미국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것이 유리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는 환율 분석을 하는데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얘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시장이 먼저 위태롭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 JP의 다이먼 회장이 허리케인이 몰려온다고 그럴 때 제가 일본의 이 그림을 나의 투자에서 보여드리면서 하리케인은 미국에서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역마틴의 하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기서 두드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얘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법이 소위 99.99라는 기법이에요. 즉 얘가 얘가 주가 올라갈 때 외바닥에서 얘가 중방으로 올라갈 때는 여지없이 역마틴에서 백발백중 두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제 강의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 또 2부 방송을 같이 호흡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편한 것이 있습니다. 요번 올라갈 때 가바닥입니다. 얘는 지금이 아니라 진짜 상승다운 상승은 두 번째 와야 됩니다라는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것이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따 요번 달 한번 보시죠. 요번 달을 보면 매월 무슨 방향을 확인하냐면 항상 그 달 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여기 글자가 잘 볼지 모르겠습니다. 뭐의 방향이라고 써 있냐면 바랩의 방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월초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일선 아래에 있니 위에 있니? 이걸 파파 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파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딜탈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얘가 중간에 빨간색이 나왔죠. 중간에 빨간색이 나왔죠. 요번에도 빨간색이 나왔죠. 근데 이 빨간색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군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빨간색이 전부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서 빨간색이 나왔나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엉대가 쳐졌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뭐냐면 가짜 빨강입니다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유식한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파동상 많이 빠지니까 지그재그로 얘가 올라가는 거지 얘가 추세적으로 돌린 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얘를 이번에도 얘를 지나가서 내가 보기 싫어 놓쳐버린다면은 다음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결국 주가는 검은 금요일이 되면서 2,400선을 붕괴됐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 그래도 우리가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는 뭐냐면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는 거는 아직까지 멀다 하더라도 얘가 또다시 밑으로 급락을 주면 얘가 반동은 주겠구나라는 분위기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녹색 캔들인 거죠. 다만 내가 배팅할 때는 무슨 단위 배팅을 써죠, 신군? 아무 데나 막 갖다가 쏘는 게 아니라 네. 매월 월간 월말.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라.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냐? 뭐냐 그럴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서부터 내려갈 때는 분할 매수 찬스에 그래도 이게 안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경기 사이클은 월간 단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는 이 서발의 방법은 내가 얘를 갖다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부터는 나는 부의 찬스야. 지금부터는 본격 주가 올라가. 그럴 때는 누차겠다는 대로 빨간 열차가 내일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맞춰서 먹는 거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격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올인을 집어넣어 갖고 한 번에 소위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로 빡 들어가서 먹는 거고요. Right now 지금부터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이죠. 2020년 3월 달에 이게 바닥 찍었어요. 이제 투여스 가요 할 때는 Right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항상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버블까지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 어디까지 빠져요?
버블까지 빠집니다. 역버블은 다른 말로 하면 매도 공간까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얘는 이 내려갈 때 얘를 내가 공략하는 방법은 모른다예요. 바닥을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바닥은 제가 그런 얘기하죠.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이건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레일 위에 올라탔을 때 드디어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180도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당장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는데 아까 했던 대로 경기는 우상향하고 결국 나중에 돈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얘는 장은 정상적인 장으로 갔겠구나.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 투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캐치하고 있다가 얘가 거기서부터 내려갈 때 내가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월간 단위로. 월간 단위가 하면 얘는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저가로 매수하십시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기 올라갈 때 써야 되는 거고. 다만 얘가 한 가지 다연성은 뭐냐면 얘가 드디어 어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냐면 또다시 역버블. 다른 말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얘가 곧바로 바닥이 아니에요. 한참 여러분께 제가 바닥하고 무슨 단어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냐면 바닥과 뭐는 다르다? 바닥, 조는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는 바닥존.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파동이라도 추세가 아닙니다. 여기는 추세를 돌리는 신호고요. 추세가 아니라 파동상이라도 얘가 내려가다가 요번에 영마틴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파동이 주는 구간이 다가왔을 때 장은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금요일 2300선대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얘가 내려가는 모습을 줬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가 여기까지 들어왔어도 이런 말씀드렸죠. 얘가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했던 대로 5 내지 6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죠? 제가 2부 방송 같은 거 하면 거기 뭐랄까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5, 6개월 동안에 뭘 보는데 이걸 본다는 거죠. A인지 B인지 C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근데 얘가 지금 A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A타입은 뭐죠?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도 오늘 저희 수강생들이거나 찐팬분들 계실 텐데 A타입은 뭐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A타입은 뭐냐면 5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파동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녹색 파동 있죠? 이 녹색 선이 5파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여기가 1이거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 얘가 3. 그다음에 얘가 우리가 지금 가장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C파동 뭐냐면 이게 녹색선이라고 가정해보고 이렇게 하나, 둘, 3파동에서 뭐가 20이 얘가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얘가 가바닥이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두디 맞게끔 됐는데 그 두디 맞는 구간이 역마틴 구간이었고 얘가 내려가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깨버리면 이렇게 여기 밑으로 깨버리면 이 C타입은 얘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5파동으로 하는 거죠. 얘가 60이 1, 2, 3, 4, 5. 얘가 1, 2, 3, 4, 5. 결국은 다시 얘는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멘텀을 확인한다는 말을 참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똥금리여서 초저금리여서 주가가 뜨든지 2020년도처럼 아니면 2016년도에 미국 주가 올라가듯이 경기가 좋아서 감세 정책을 가지고 주가 올라가든지 둘 중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장은 올라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얘가 너무나 악재가 반영돼서 이제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잖아라고 하는 우리가 소개하는 과매도 구간일 때거든요. 그 과매도 구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뭐 여러 차례 매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요번에 주가가 이렇게 미국 장이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지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것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공포스럽게 내려갈까? 그건 뭐냐면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파동은 5파동으로 움직이고요. 5개 파동으로 움직이고요. 장은 상승이나 하락할 때 그쪽이 주력이라면 3단계 상승을 줍니다.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장은 2단 저침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갈 때 돈빨로 올라가고요. 볼까요? 한 번 올라갈 때 돈빨로 확 올라가 버리고요. 우리가 소위는 유동성 장에서 금융장입니다. 한 번 제껴요. 어떻게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제껴요. 한 번. 근데 여기서 보통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다시 싹 올라가 버려요. 여기는 금리빨로 올라가고 여기는 경기빨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두 번 젖혀요. 그러면 거꾸로 접어서 그때 이걸 우리가 마디존이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얘가 왔을 때 얘가 리버스 마디존이고 그럼 얘는 내려갈 때도 어떻게 빠지냐면 금리가 높아서 고금리 때문에 한번 빠지고요. 네, 고금리 때문에 한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역금융 장세의 패턴도 한번 확 빠지고요. 그다음에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때는 언제냐면 여기는 금리를 올려서 빠지잖아요. 근데 얘가 금리를 쭉쭉쭉 올리다가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이후랑 똑같아요. 2018년도에 제롬 파일이 금리 4번 올리거든요. 너 금리 올리면 너 자를 거야라는 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일이 금리 올려요. 그러다가 얘가 너무나 충격을 받으니까 2019년도에 금리 3번 내립니다. 그럼 많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뭐냐면은 야 저렇게 아무리 제롬 파일이 세게 나가더라도 경기가 부러지는 모습을 주면은 제롬 파일이 뒤로 물러서겠지. 금리를 내리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그 기대를 산산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다가 상승 다운 상승 열한 거꾸로 금리를 내리는 거고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올 연말에 금리를 4%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얘가 4.4로 올라간 데다가 그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금리 또다시 2018년도 이후처럼 금리 내리겠지 그랬는데 상당기가 그 금리를 유지하겠다니까 장이 이렇게 똑 부러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미 연준이 그걸 의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유가 빠진 거 보십시오. 그죠? 인플레이션을 잡히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유가 말고도 렌트비다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원자재가 가장 컸던 원자재가 꺾이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도 다시 한번 2단 저침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연준의 얘기를 들었겠지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장이 왜 올라가다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아마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제롬 파일의 발언이 났다는 거죠. 더 이상 자기는 아서번지가 되지 않겠다. 아서번지가 누구예요?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선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은요 사실은 태생이 불순한 데서 탄생한 거예요. 그게요. 지금 널리 쓰고 있지만 야 내가 대통령 당선돼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밑에 아서번지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닉슨, 야 나 이번에 대통령 되고 싶은데 이거 물가 좀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타난 게 가장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줬던 에너지값 빼고 식품값 빼고 하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아서번지가 되지 않겠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제롬 파일이 그랬잖아요. 아서번지 얘기하고 금리를 강하게 위로 올렸던 20%까지 올렸던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야 이게 좀 달라지는데. 근데 이번에 얘기는 뭐라 했어요? 나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 번도 난 바뀐 적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메모리 한번 해보죠. 자, 점도상에서 금리가 대폭 상승됐어요. 지난 6월 달에 얼마를 받냐면 3.4를 봤어요. 근데 점도표가 1년에 4번 찍잖아요. 근데 딱 3개월 지났는데 4.4로 얼마가 올라갔어요? 무려 1%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2018년도 12월 달에 금리 오르면서 주가가 확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주가 올라갔던 것은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3번이나. 이걸 기대했던 거든 시장이. 근데 얘를 4.4로 올라간 것도 충격인데 그 다음 연도를 보십시오. 2023년도에는 경기가 부러진다는 건 이미 기사로 나왔고 이 정도 나오면은 결국은 연준이 바뀌겠지 그랬는데 4.4에서 4.6입니다. 특히 상당 금리를 보십시오. 얼마까지 가 있나? 거의 5%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현재까지 나왔는 내용은 모르죠. 이건 또 워낙 연준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 이미 뭐 신뢰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니까 이것도 나중에 경기가 너무나 심하게 부러지면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금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는
1%나 올리고, 그죠? 거기다 상당히 5%까지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을 줬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뒤에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경제 전망은 불과 이 앞에 6월 달에는 1.7이었죠. 얼마로 내려오고 있어요? 0.1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가란 세수의 물의 온도와 같습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팩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라는 놈이 담겨 있고요. 하나는 금리라는 놈이 담겨 있습니다. 얘는 정상적일 때는 서로 역비랍니다. 2020년처럼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마이너스적인 이유면 금리를 내려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찬물과 덤물이 보통적으로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다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경기가 뜨거운 물로 변하고 있다면 그다음에 금리 올려서 찬물 내서 항상 주가는 이 두 개 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롬 파웰이 한 걸 보면 보세요. 금리는 3.4에서 4.4로 올렸죠. 내년에 4.6이죠. 그럼 얘는 금리에서 얘가 덤물로 변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찬물로 놔두는 거죠. 이 금리는. 근데 경기도 1.7에서 1점이죠. 그럼 경기도 찬물이죠. 둘 다 찬물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연준이 그럼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말합니다. 연준은 지금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면서 물가가 안 잡히는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정한 겁니다. 둘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일단 한쪽을 경기도 뭐든 다 부러뜨려 갖고 먼저 인플레부터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로 가자라는 것이 이들이 정해진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웰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짬짜면 식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나쁘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장당이 금리 차라는 거죠. 얘입니다. 요번에 FOMC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2년물은 지금도 이미 4%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2년물은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를 대변하는 10년물은 쭉 빠졌죠. 선생님 최근에 다시 10년물이 올라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올라가면서 꺾고 올라가는 것이지만 누가 일본이 결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 개입 아닌 개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찍는 건데 내가 쉽게 해서 달러를 갖다가 풀어놔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10년째 국채를 때려보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순환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이 말 그대로 대략난감식으로 얘가 흘러가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비이벤트에 대응할 때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를 갖지 않으려면 항상 제가 그러죠. 이 앞에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CPI 발표할 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7월 13일 날 CPI 발표할 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얘는 볼 필요도 없다. 이때가 단기 바닥이든 장기 바닥이든 바닥을 준다 그러는데 요번에 봐야 된다고 했죠. 받을 때 항상 어렵지도 않습니까? 30분봉 오의 길이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그냥 쭉 빠진 겁니다. 이게 원래 CPI고요. 요번에 굉장히 싸움이 심했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저점을 깨면서 30원 내려갔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빅이벤트가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때 눈을 뜨고 있고 내가 큰 재산을 걸려 있으면 장중의 반응은 대응의 전략입니다. 30분봉을 열어놓고 35의 기류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특히 이렇게 저점 뭉개 고점 돌파가 되는 걸 보고 거기다가 내가 흘러가는 방향에다가 트렌드 팔로잉을 해야 되지 나의 통박을 나의 감을 거기다 가입시켜서는 재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학습 효과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에 이러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제롬 파웰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했지만 금리였고 또 하나는 환율이었겠죠. 환율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도대체 얘는 어디서 끝나느냐는 거죠. 여기 환율 예측하는 사람은 다 틀렸죠. 그죠? 찍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틀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환율은 1150원에 회귀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이 앞을 보면. 얘가 당연히 여길 튕겨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본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환율과 이런 부분들 꼭지는 어떻게 잡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앞에 잭슨 미팅 때 월가의 분위기 보면 제롬 파웰의 발이 너무 세다 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땠을까요? 요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보십시오. 주가는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멘텀.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긍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든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요번에 아까 보여줬던 두 개의 그림. 세제 안에
둘 다 참고를 넣으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뭐냐? 미국 투자은행들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죠. 지금 16%나 내렸습니다. 원래는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4,300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6% 낮추면서 연말에 3,100으로 확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아무리 제롬팔이 저려봤자 이거 이미 지난 2018년도와 19년 됐던 제롬팔의 전례가 있다는 거죠. 너 바뀌겠지? 안 바뀌겠다고 제롬팔이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골드만삭스가 바꿨고 여기 보면 UBS도 역시 이 시세를 더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의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도대체 장은 어떻게 돌까요? 모멘텀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얘가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죠.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추세. 추세는 모멘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빨간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탈 때 옆에 박스를 쳐놨습니다. 아마 이미 이 앞에 일주일 전에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실 겁니다. 얘는 죄송하지만 추세는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2332포인트인데요. 여기를 만약에 안 깨고 얘가 내려가도록 버티면 얘는 12월 달 이후가 추세가 돌리기 가장 좋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얘가 만약 여기를 깬다고 보십시오. 얘가 깬다고 보면 월간상 그럼 얘는 이 기울기가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겠죠. 그럼 얘는 추세적인 상승을 주는 건 계속 뒤로 늦어진다는 겁니다.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는 이평선 따라. 이평선도 왜 생겼니? 난 추세를 알기 위해서 생겼어. 결국 이게 추세입니다. 제가 수없이 보였던 그림입니다. 그죠? 나의 투자에서도.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 아래에 있었고요. 그럼 얘는 이 아래에 이게 빨간 게 뭐냐면 계속 파동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요. 파동과 추세를 지금이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게 파동이 올라가는 것인지 추세가 올라가는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얘를 안다면 내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얘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려갈 때 환율 때문에 내려가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을 보면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S&P 500 선물 기준이거든요. 그럼 얘도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월간 단위에서 2332를 깨면 모멘텀 투자는 한참 뒤로 늦춰야 됩니다. 모멘텀 투자는. 왜냐하면 얘가 소위 확인되는 추세 확인은 되지 않고 파동만 반동을 줄 테니까요. 근데 미국의 S&P 기준은 얼마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3804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만약 깨고 내가면 미국 시장 자체도 추적인 상승을 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들이 얘들이 어느 정도 멈춰야 추세가 도는 거고 추세가 돌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달러 인덱스가 꺾여야 된다는 거죠. 이 달러 인덱스가요. 얘가 꺾여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계속 꺾어지는 모습 없이 계속 주가는 위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내일 이후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주범이 어디예요? 유로화, 엔화 이런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유로화죠. 근데 거기에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이거죠.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이 현재 시간으로 25일 날 이게 열립니다. 무솔리니 몰락 이후에 최초의 파시스 정부가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나와 있고요.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EU 탈퇴를 지지한 멜로니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이탈리아가 극단적인 우경화 정책으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게 또다시 유로화를 자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가 장이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이게 숨어있는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장이 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그림은요. 좀 이따가 10시 반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장이 상승할 때 여기 보시면 N자가 보이죠. 이렇게 N자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중국보다 나쁘다 같은 자리가 여기죠. 그다음에 깡통 나온다가 자리죠. 여긴 여기자 내려가죠. 이건 일봉이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죠. 이건 30분봉이거든요. 여기 올라갈 때 모습이었어요.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죠. 얘가 빨리 올라가면 이게 N자를 줬는데 N자를 못 주고 자꾸만 N자를 못 주고 이게 올라가도 아직까지는 위에서는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다. 가장 빠른 시장의 변곡은 이렇게 N자에 나와야 되는데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10시 반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게 하루짜리거든요.
이게 딱 하루 금요일 날 장의 움직임도 보세요. 얘가 내려갈 때 계속 역행자죠. 이렇게 쭉 내려가죠. 하루짜리를 보더라도.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 보더라도 이렇게 꺾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역행자로 갖고 꺾어지고 유가 보시죠. 유가도 여기 보면 이게 역행자로 꺾어져. 꺾을 때 항상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아직 이 장은 가바닥에서 영마트에서 두 맞았는데 이제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대신 우리가 서바이벌하는 방법은 이게 도는 방법 말고 과매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매도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공략하는데 어떻게 분할로 공략하는지 10시 반에 뵙겠습니다.